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돼야 행정소송이 되죠. 그래서 처분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또는 행정심판 재결, 이것이 이제 처분이면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 처분 플러스 재결이죠, 그죠? 행정심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부 처분의 처분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처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권 행사가 공권력의 행사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신청인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 행정청이 신청하는 신청인은 조리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 국회행정법 392페이지에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하고, 신청권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이거에 대한 판례 중에 4번 판례는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읽어보면은 꼭 될 것 같이 생각되죠.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갑이 문화재청장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갖다 토지보상법이라고 했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문화재청장이 위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맨 밑에 한번 보면, 이제 여기서 지방자치단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안군수죠. 태안군수. 그래서 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보호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가 있으니까 이걸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1차적으로는 태안군수한테 뭐를 신청했냐면 협의 취득 신청을 했다고. 협의 취득이라는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내 문화재 보호구역 내 내 땅 좀 보상 좀 해줘, 돈 좀 보상해줘, 이 얘기예요. 협의 취득이.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문화재청장에게 어떻게 되냐?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겠죠. 문화재청장에게 이건 이제 A1이라고 해요. 문화재청장에게 갑은 토지 우리가 이제 그 토지보상법에서 배웠지만, 그 토지 소유자는 만약에 뭐를 하기 위해서는 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청을 거쳐야 돼요. 태안군수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장을 거쳐야만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보상금 안 해주면, 보상을 안 해주면 여기다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토지수용에게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달라, 신청을 요청한 거지. 재결 신청을 재결
신청 요구지. 요구를 했는데 이 재결 신청 요구를 문화재청장이 거부한 것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재결 신청 거부가 갑이 문화재청장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좀 신청해 주시오. 태안군수가 돈을 보상 안 해줍니다. 재결 신청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장이 재결 신청 요구를 거부했어. 거부한 거부 행위가 처분인가? 이건 처분이 아니다. 왜 처분이 아닐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 절차가 개시돼야 되겠죠. 수용 절차.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용 절차가 개시돼야 돼.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가 시작돼야만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용 절차가 개시된 바 없기 때문에 이 재결 신청 요구를 하는 걸 갖다 거부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걸 거부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갑은 토지 소유자는 항상 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이제 이 재결 신청을 요구할 때 항상 이 사업 시행자가 태용군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LH가 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 직접 재결 신청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결 신청이 아니라 이의 신청인가? 이의 신청?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재결 신청 요구를 할 수가 있지, 그지? 할 수가 재결 이의 신청을 할 때가 이의 재결을 할 때 사업자 시행자를 행정청이나 사업 시행자를 거쳐서 하라고 그랬지. 이의 신청을 할 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리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판례에서 재결 신청 요구를 갖다가 그래서요. 재결 신청 요구를 문화재청장 한 경우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재결 신청을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한 것은 뭐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 왜?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기 때문에. 이 판례가 2012년 판례인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 점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게 기억해야만이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처분이 아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문화재청장의 주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호자, 추가 인정 신청, 인정 거부. 중요 무형 문화재는 예를 들면 이제 탈을 잘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무형 문화재 중에 전통 춤을 잘 춘다든가 전통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주요 문화재 보호자가 아니라 보유자로 지정을 받으면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이게 문화재 보유자 지정받으면 국가에서 돈이 30만 원이 50만 원씩 나오대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지정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추가 인정은 한 사람이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이제 추가 인정을 더 해달라고 하면 돈은 더 나오겠지. 한 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한 30만 원 더 받고 그러더라고. 다른 걸 인정했는데 이걸 갖다 거부했다. 근데 이 여기 보면 경기민요 보유야, 경기민요 보유자가 하나가 민요 하나에 대해서 민요에 대해서 있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창가에 대해서 또 신청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줬다. 그것이 처분이냐 아니냐? 이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추가 인정 거부는 요거는 처분이 아닌 이유는 왜냐? 인정해 줄 건가 아닐 건가는 문화재보호법상 뭐라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의 재량행위다.
문화재청장의 이 재량이기 때문에 이 조리상, 법규상 무슨 추가 인정을 갖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인에게 문화재청장이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신청권이 추가 인정을 해달라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 신청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 얘기는 수용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인정 거부는 왜냐? 문화재청장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돼요. 다음 여섯 번째도 보면 혼자 공부하려면 참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근로복지공단, 공단이 있어요. 권리복지공단이 있는데, 권리복지공단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각 기업에서 산재보험금을 내죠. 그죠? 산재보험금.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의 재원은 뭐냐? 재원은 각 기업에서 갑 또는 을 또 병이라는 이 기업에서 뭐를 해요? 산재보험금을 내잖아요. 고용보험, 보험료, 산재보험금, 보험금을 낸단 말이야. 거기 밑에 보면은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우리가 산업재해보험료, 우리가 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료에 의해서 업무상 재해를 받은 자는 뭐예요? 여기다 요양급여를 신청해야겠지. 요양승인,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에게 급여, 돈, 치료비를 대주는 거죠. 급여를 갖다 요양급여를 갖다 신청할 수 있죠. 산재보험료를 가불병이 내주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 이미 다쳤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안은 뭐냐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여기는 이제 기업이 아니고 여기 이제 요양급여 신청한 것은 갑이에요. 갑. 이건 다른 사람은 이제 이걸 갖다 숫자로 표시해 1기업, 2기업, 3기업이라고 그러고 갑이라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뭘 갖다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요양급여 자기가 다쳐서 돈을 달라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을 하면서 승인을 한다는 갑에게 대해서 돈을 준다. 다친 데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을회사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어요. 근데 을회사가 갑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 을회사의 직원이라 그래서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을회사가 우리는 아니요. 우리 갑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주장하면서 을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를 신청했다고? 사업주 변경 신청을 했다. 신청을 했는데 이 변경 신청을 갖다가 근로복지관이 거부를 했다. 그런데 이 거부한 근로복지관의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인가? 그거에 의해서 다툰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까? 재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변경 신청을 갑이 요양급여에 대해서 다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니까 바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갑에게 승인을 해주면서 돈을 준다고 해주면서 타갈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산재보험료는 을회사가 이제 부담하라고 하는데 을회사는 아니다. 이거는 퇴직해서 이제 다른데 퇴직해서 간 모양이네요. 퇴직해서 가서 우리 회사 아니니까 사업주가 을이라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 거부하는 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냐 기냐가 이제 법원에서 논의가 돼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변경을 신청할 뭐가 없다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면 뭐 신청권이 없다 그 말이죠. 신청권이 없으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좀 뭐 어렵죠, 그죠? 이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서 이해를 하고 판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조리상 처분의 취소 변경 신청권이 없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리상 처분의 취소 신청권, 처분의 취소 신청권 또는 변경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문제요. 없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면은 첫 번째 이 판례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 산림 복구 설계 승인 및 복구 준공 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다 강화군수가 있어. 강화군수. 강화도 알죠? 강화군수가 뭐예요? 행정청이 아니 행정청. 행정청이 뭐를 해줬느냐면 을에게 강화군수가 갑이라고 그러지만 을이 아니. 을이라고 그러죠. 을이 맞겠다. 을이 더 쉽겠다. 을이라는 누구한테 했냐면 태궁 임업에게 뭐를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채석허가를 내준 거예요. 채석허가 뭐예요? 돌 깨는 거 아니에요? 돌 깨는 거. 근데 태궁임업이 채석허가를 했는데 자기 산에 있는 돌을 채취한 거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 중에 이 산의 소유는 갑이요, 갑. 갑의 소유의 임야예요. 갑의 소유의 임야에 그럼 임야에 돌을 캔다. 돌이 나오는 양에 대해서 갑에게 얼마든지 캐갖고 팔면 이익윤에 얼마를 주겠다고 서로 계약을 맺겠지. 갑과 을간. 이건 소유자예요. 임야 소유자. 임야 소유자에 대해서 이거 저걸 맺었겠죠. 임대차계 해가지고 이제 태궁 산 내가 돌을 캐가지고 팔고 그 로열티를 줄 테니까 좀 임야를 해석해 주시오. 그래서 둘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은 이 채석 허가 신청을 강화군수에서 하는 거죠. 돌을 그래서 채석 허가를 다 뺐어. 돌이 없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채석 허가를 처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채석 허가를 그래도 채석 사업이 다 끝났어. 채석 사업을 다 종료한 다음에는 채석 허가시 이 땅을 갖다 산을 다 메꿔놓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메꿔놓고 을이 이 채석허가 강화군수의 채석허가 부관 조건에 따라 채석한 땅을 갖다 다 메워놓고 뭐를 신청했어요?
복구 설계에서 승인 및 복구 준공 준공 채석 허가장을 복구해놓고 복구 준공 승인을 신청했겠지.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강화 군수가 잘 복구를 잘 하셨구만. 복구 준공 승인을 해준 거지. 승인을 해줄 거지. 승인해줬는데 승인해줬어. 그래서 다 끝났는 줄 알았어. 일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자기 산을 갖다 다 막 비뚤고 다 헤쳐놓고 복구가 좀 잘 안 됐어. 잘 안 됐으면 어떻게 했어? 갑은? 갑은 뭐야? 갑은 뭐를 지게 얘기했어? 갑은 맨 밑에 보면 명칭이 있죠, 그죠? 복구 준공 통보 취소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복구 준공 통보 취소 신청이지. 취소 신청. 복구 준공 통보를 복구 준공 승인을 갖다 태공임원부에 하고 아마 갑에게도 복구 준공 승인 통보를 해준 걸 거예요. 해줬는데 충고등 취소 신청 거부 처분 취소사 거부 처분 이 준공 통보를 취소한 신청을 갖다 거부하는 걸 했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왜 안 되느냐 보면 밑에 보면 산림법령에는 채석 허가 처분을 한 청인 강화군수가 산림을 뭐라는 거예요?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 설계에서 승인 및 복구 준공 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복구 채석 허가를 하고 나서 복구 준공 통보를 해놓고 복구 설계에서 승인 및 복구 준공 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 신청에 관해서 법규가 없다. 법규상 규정이 없다. 법규상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갑의 소유자는 산의 소유자인 갑이 이걸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야.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와 같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 그 산림 소유자 갑이 강화군수한테 처분청 강화군수한테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태공임원이라는 을이 갑의 산을 빌려가지고 채석 허가를 받고 뭐 돈을 줬겠지. 채석 허가를 받고 다 이제 돌을 캐고 복구 공공 설계 계획을 내서 복구 준공 승인을 받아갖고 복구 승인 통보를 받았어. 근데 갑은 보니까 잘 복구를 안 했어. 그래서 이걸 갖다 취소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 하는 말은 당신은 취소 신청권이 없어. 왜? 법규상 규정이 이해관계인에게 이 복구 준공 승인 통보에 대한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이야.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지. 자, 그 말이 판례가 2004년 판례네요. 상당히 어려운 판례죠. 어려운 판례. 만약에 이런 거 시험에 만약에 나면은 뭐 공부 안 한 사람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맞추겠지, 그지? 공부 안 한 사람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거. 제소기관이 도구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 제소기관이 잠깐만 흘려 쓰려고요. 도구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 이것은 뭐라고? 이것은 처분에 대해 그 변경을 구한 신청권이었다.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한 변경을 거부한 행위. 처분에 대한 변경 거부 행위. 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불가쟁력은 제소기관이 도구한 거죠. 그래서 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뿐만 아니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한 변경 거부 행위. 처분에 대한
변경 거부 행위도 행위에 대해서도 이건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왜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가?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니까. 그 밑에 보면 제소기관의 경과로 이미 불가증력이 생긴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상 부관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구주택건설 촉지법 등에 관련 법령에 그러한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소기관이 도구한다는 거. 예를 들면 서울시 A가 강서구청장이에요. 강서구청장이 뭐를 한다고? 뭘 했다고? 가백에 뭐예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한다. 승인을 한다. 여러분이 표를 이렇게 그리면서 해요. 갑이라는 주택조합에 의해서 건설계획을 승인하겠지. 강서구청장이. 그러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부관으로 뭐냐면 강서구청장이 가지는 공유지를 유상 매입하라. 거기 있는 그 주택 건설지에 있는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원을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서 하라. 그렇게 부관을 설정했는데 부관을 갑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달라는 그랬는데 갑이 다시 뭐야? 아이고 유상매입 못하겠어. 무상양도하시오. 그냥 무상으로 기부하시오. 양도해달라고 뭐예요? 부관을 이 부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관 변경 신청했다. 변경 신청하니까 어떻게 했어?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뭐라고? 돈 주고 사라 했더니 또 그냥 달라고? 안 돼. 그러겠지. 근데 안 돼 그랬는데 안 되니까 양도를 부관을 신청해서 그런데 안 돼요 그랬는데 이 안 돼요 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A가 같은 해 8월 2일 거절한 주의 사건을 통지했는데 2002년 11월 5일에 부관을 변경해달라는 갑의 요구는 뭐라고? 90이 지난 2003년 2월 5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행정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관 변경 신청이 이미 너무 늦어서 제소 기간이 도과했다. 도과했기 때문에 이때 때는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증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변경을 무상 양도에 대해서 부관 변경을 거부했을지라도 이건 처분이 아니다. 왜? 제소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머리에 이게 잘 안 남아 있죠, 그죠? 혼자 공부하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유를 잘 알아두셔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났을 때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했네. 근데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은 줌으로 하도록 할게요. 줌으로.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온 게 잘해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답이 탁탁 나오니까. 물론 이제 본문 안에 기출문제가 같이 있어서 이제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어떻든 책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집필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줌으로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거부 처분까지 나왔는데 아직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사례를 안 나오는 이제 책에 그 목록이 안 돼서 나오는 사례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본다 그 말이에요. 검토를 해본다. 그래서 그걸 아이고 이렇게 에휴. 자, 기타 문제도 기타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로 들어가겠죠. 행정심판의 재결의 처분성 여부. 기타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감액 처분의 경우와 증액 처분. 감액 처분의 경우에는 감액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증액 처분의 경우는 증액 처분을 해요. 유일하게.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증액 처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감액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 감액 처분이에요. 유리하게 변경 처분은 당초 처분 중에 그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것만 알면 뭐 다른 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고 이 모진 시간을 참고 견뎌야 돼요. 아이고, 뭐 전에는 참고 그러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맥도날드고 뭐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주문한다 그래도 한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그 정도야, 그들리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이 영국에 있을 때 보면 한번 식당에, 산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뭐를 음식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감자튀김하고 뭐 햄버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 먹기 위해서 한 3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나는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몸살이 나더라고. 아이고, 이게 왜 먹고 나서도 이걸 먹으려 3시간을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국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아무도 뭐 화내는 사람 없더라고. 우리가 기다림도 어떤 때는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서 참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랜 동안 여행을 오랫동안 해왔게 되니까, 국내에서 뭐 많이 운전해봐야 뭐 5시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5시간 운전해봐도 다 끝나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시간이 뭐 17시간, 20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더라고. 그 뭐 5시간, 17시간 운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텍사스에서 저쪽 워싱턴 쪽으로 가는데 17시간 운전하고 가는 데까지 뭐 우리 한국에서 4시간, 5시간 운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게 참 어렵다. 강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401페이지예요. 이제 401페이지. 그 앞에 기출문제는 내가 줌으로 강의한다 그래서, 왜냐면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보면서 하면서 여기서 뭐 하나 읽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줌으로 강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400 몇 페이지예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1페이지. 자, 뭐 대부분 많이 앞에서 공부한 것도 있고, 기타 앞에서 공부한 내용도 있고, 그런 거 좀 빨리빨리 나가고, 분야별 처분 판례 검토해갖고 이제 앞에서 대부분 공부한 게 많아요. 공부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빨리 좀 나갈 수는 있긴 해요. 자, 먼저 부관. 취소소송이 되는 부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부담은 독립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뭐예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담만. 부담 A 나머지는 뭐라고? 조건, 기한 이런 것은 독립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뭐라고? 나머지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쉽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행위 부과는 부담의 경우를 제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겠어요?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 중에 공유수면 매립 갯벌을 막아가지고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처분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 공유 수면 매립 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 갑이라는 회사가 공유수면을 해갖고 매립 허가를 받아갖고 이걸 갖다 인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인가 처분을 받았는데 매립지 일부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뭐를 하냐? 일부에 대해서 국가 귀속 처분, 귀속시켰다. 매립지 일부를 갖다 이제 이렇게 잘못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귀속 처분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해서 이 일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취소소송이 대상이 아니다. 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국가 또는 직가시 귀속 처분은 매립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다. 일부 배제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뭐예요?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도 부관이죠, 그죠? 부관이죠. 요거만 별도로 요거는 취소소송 별도로 떼서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안 되느냐? 부관은 부담을 제하고 나머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에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 귀속 처분했을 때 이것은 법률 부관 중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해당된다.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부관이 조건 기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잘 모르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반복된 행위. 이것도 했었어요. 반복된 행위.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그죠? 반복된 행위. 이건 쉽게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하고. 철거명령 다음에 개고 처분. 철거명령을 하고 대집행을 위해서 개고 처분하죠. 그래서 1차 개고가 이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2차 개고 또 3차 개고. 철거명령을 한 다음에 대집행한다는 개고. 언제 우리가 철거를 해 갈 테니 이제 알아주시오. 이렇게 할 때 1차 개고가 처분이고 2차 개고, 3차 개고는 뭐예요? 대집행 기한의 연기의 통지다. 대집행 기한의 연기의 통지다. 따라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다. 이건 앞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판례도 같은 의미인데 말을 이제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개고 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개고서를 송달을 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 의무자의 연교를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을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 기한이 지나자 다시 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 개고를 한 경우
제3차의 철거명령이 대집행 계획으로는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거는 새로운 연기의 통지다. 대집행 기한의 연기의 통지에 불과하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통지를 한 후, 1차 소집 통지를 한 후, 그 다음에 소집 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1차 공익근무 소집 통지, 그리고 소집 대상자가 연기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 공익근무원 소집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1차 소집 통지가 반복된 행위 중에 1차 소집 통지가 뭐라고? 그게 처분이고 2차 소집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큰 의문은 없죠, 그죠? 응? 자, 그래서 그런데 그게 밑에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차냐 2차냐 어느 것을 취소소송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우리가 각하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나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했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제소기관이 경고한 뒤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하여 그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청이 행해지면 당의 거부 처분은 뭐라고?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다. 따라서 제소기관은 독립한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행정청에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소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다시 A에 대해서 갑이 다시 행정 처분에 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거부했어. 이랬을 때는 이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 처분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이 된다. 따라서 2차 처분을 기준으로 소위 제기기간을 기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절차상 402표지 하는 거예요.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죠.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다시 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 후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2차 처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갖다가 기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 이제 그 사례를 읽어보면 나와요. 사례를 읽어보면 지방 병무청장이 병역 감면 요구 구비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병역 감면 신청서 해송 처분을 하고 이를 전제로 공익근무 요원 소집 통지를 하였다가 1차가 하였다가 병역 감면 신청을 재검토하기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병역 감면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다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을 1차 소집 통지, 2차 거부 처분을 하고 이를 전제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 병역 감면 신청 해송 처분과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처분이 무효죠,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2차 처분했다면 2차 처분은 1차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1차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 관계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따라서 2차 처분을 기준으로 소제기
기간을 기산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릴 수가 있겠네. 내가 보니까 아주 잘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 판례를 가지고. 자, 어려운 게 그렇게 좀 나왔네. 자, 1차 처분이 병역 감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면 처분을 못 한 거야. 감면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1차 처분이 무효이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놔두고 이제 2차 처분,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을 하고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을 하고 다시 고위공무원 소집 통지서 2차 처분할 경우 2차 처분이 항고소 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결국 그렇다고 보면 1차 처분인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좀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놓으세요. 항상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변경처분. 기타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변경처분이요. 변경처분.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변경처분? 어떤 걸 처분으로 해야 되느냐? 변경처분하는 증액처분. 2번은 증액처분.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적극적 처분도 있어. 그 다음에 적극적 처분은 적극적 처분한 게 적극적 처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증액처분은 증액처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어렵지 않고 적극적 처분도 적극처분한 내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니까 어려운 게 없는데 감액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감액처분이라는 건 이거 유리한 변경처분이요. 유리한 변경처분이요. 세금을 감액을 해주면 유리해 아니에요. 변경처분. 세금을 많이 내는데 많이 낼 걸 줄여주면 좋은 거 나쁜 거요. 세금 많이 내게 7억 낼 거 1억 8천 7억 원을 내야 되는데 1억 8천 내야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에 대한 내용이요. 자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 A가 공정거래위원회. 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어갔다. 과징금. 그 불공정 거래를 한 돈에 대해서 그걸 국가에서 좀 환수한다. 그래서 그게 과징금이죠.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를 했느냐면 7억인가 1억 7천. 여기서는 1억 7천이요. 감액처분 1억 7천만 원이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과징금 부과 일부 취소라는 그러면 부과 처분이 하자로 3천만 원을 하면 이 부과 처분이 근거가 산출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감액해준다. 3천만 원 빼준다. 1억 7천만 원을 낼까 3천만 원 빼주니까 1억 7천만 원에서 변경 처분을 했다. 변경 처분이 얼마나 3천만 원 빼는 1억 4천만 원. 그럼 1억 4천만 원으로 했을 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거냐? 근데 1억 4천만 원도 갑이라는 회사는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취소해야 될 거예요. 3천만 원을 감액해줘서 1억 4천만 원을 변경 처분을 해줬어. 그러면 어떤 걸 취소 소송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처분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떠냐면 1번 1억 7천만 원이 처분, 1억 7천만 원을 부과했던 과징금 부과 처분, 그걸 가지고 이게 당초 처분이요. 이거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되 뭐라고?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1억 7천만 원의
처분, 원처분 중에 취소 3천만 원 취소됐잖아요. 3천만 원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이게 말이 1억 4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처분 중 3천만 원을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항고소에 대한 당초 부가 처분도 감액 처분에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 처분이 항고 1억 4천만 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감액 처분, 유리하게 변경된 정병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판례 하나 더 볼게요. 자, 판례를 보면서 하자고.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감액 경정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 경정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 항고소의 대상은 당초 처분 중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이다.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해서. 자,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제소 기간을 기산을 할 때 원처분 중에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니까 제가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 삼성 세무서장은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요게 가장 감액 처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생존심판의 재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그 생존심판의 재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마냥 그것던 것 같아요. 자, 보면 2002년 11월 1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다. A. 세무서장. 삼성 세무서장이야. 뭐라고? 누구에게? 원고, 갑에게. 무슨 처분을 했어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했단 말이야. 언제 했는 거예요? 언제 했는 거예요? 2002년 11월 1일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그다음 이에 대해 원고가 2003년 4월 18일 국세 심사 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4년 6월 8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여 처분액의 실제 귀속 여부를 재수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심사 결정을 하였고, 심사 결정이라는 건 뭐예요? 심사 청구를 하였고, 2004년 6월 15일 원고가 위 심사 결정 수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제 국세청장, 이게 세무서장이고, 여기가 이제 A1 이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니까 이제 갑은 이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A1에는 국세청장한테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심사 청구를 한 거라고. 심사 청구를 했다고. 여기가 심사 청구를 하니까 국세청장이 심사 청구를 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어? 내용의 재조사하라. 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재조사하라. 과세 표준과 과세 표준과 세액을 세액을. 그러니까 갑은 국세청장께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2004년 6월 15일 원고가 위 심사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심사 결정서를 언제 수령했냐, 국세청장이 언제 수령했냐, 이 행정심판 청구, 심사 청구가 행정심판 청구예요. 이거 갖다 2004년 6월 15일 이걸 수령했어. 통지가 냈단 말이야.
피고는 위 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이게 피고요. 이게 피고는 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 결차를 결쳐 2004년 9월 8일 세무조사원 다시 2004년 9월 8일 뭐를 했다는 거야? 세금을 깎아줬겠지. 그래서 감액 경정 처분했다. 2004년 9월 8일에 감액 종합소득세를 갖다 감액으로 줄여주는 경정처분, 경정처분을 줄여주는 거로 줄여서 바꿔준다. 경정처분을 했단 말이야. 경정처분했단 말이야. 아시다. 그런데 그러면 경정처분했어. 그러면 이제 갑은 이 경정처분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법원에 C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갑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래.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 재결 이제 여러분이 다 오해가 잘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죠. 이럴 땐 제소는 어떤 처분을 하냐면 2004년 9월 8일 감액 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있잖아요. 심사 청구가 뭐였어요? 이게 행정심판이란 말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과 마찬가지예요. 재결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감액 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걸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2002년 이 취소송을 제기할 때 2002년 11월 1일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기간은 2004년 6월 15일에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심사 청구에는 재결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요때 아니에요. 요때 2002년 11월 1일에 처분을 가지고 요 재결서를 받은 날 2004년 6월 15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이때 제소사 심사 결정서를 수령했으니까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지나서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취소소송 요건인 요건 심리에서 각하가 돼버린다. 따라서 이제 각하돼서 심리를 안 한다 그 말이죠. 좀 어렵죠, 그죠? 앞에 나온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설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바뀐 거는 피고가 처분청이면서 피고고 갑은 원고이지 원고. 갑은 원고고 A라는 사람 국세청장이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한 거로 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니까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이니까 그걸로 보면 모든 게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송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당초 처분, 원처분을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2002년 11월 1일 처분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10일 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벌써 1시간 됐네. 자,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운데 증액처분하고 그다음에 적극적 변경처분, 그다음에 사법행위 이런 걸 먼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서 한 내용들이 많고 그래도 까다로운 게 있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네. 자, 그 부분도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하는 해설을 듣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린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시간이 1시간 돼서 쉬었다가 나머지 기타 처분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다 정리해 보도록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면 부중복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 부분이 좀 어려웠죠, 그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으로 넘어갈까요? 뭐 처분하고 원고적격 플러스가 거의 행정소송의 반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문제씩 나왔는데 두 문제 나고 뒤에서 또 두 문제 나고 네 문제 맞추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과정이죠, 그죠? 어쨌든 뭐 힘든 과정이고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나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거로 생각돼요. 자, 좀 쉬었다 갈게요.